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던 전원주택에 아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이 이번 달 말로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성우가 자꾸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그래요. 아들 병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5살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에 선뜻 집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 미애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주고 병호는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집 명의까지 미리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애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이 집을 넘겨줄 것 같았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좀 더 참으면 드디어 이 집 가질 수 있어. 우연히 들은 그들의 대화였어요. 선의로 집 명의를 넘겨준 제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저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병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장모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이 집에서 돌봐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잠시 다른 곳에 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요. 보여준 사진 속에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제가 살던 이 넓은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 박순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죠. 혼자 사는 이 집이 때로는 너무 크게만 느껴집니다. 남편이 생전에 건축 사업을 하며 직접 지어준 이 전원주택은 정말 아름다워요. 넓은 마당에는 제가 손수 가꾼 텃밭이 있고 봄이 되면 복숭아 나무와 배나무의 꽃이 피어납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 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 속에도 외로움이 스며들어와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적막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죠. 남편이 있을 때는 저녁마다 마당에서 산책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걷기가 쓸쓸해서 자주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들 병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병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응, 병우야. 무슨 일이니? 아, 그게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이 이번 달 말로 끝나거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병원의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니? 다른 집은 구했고. 그게요, 어머니.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성우가 자꾸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그래요. 5살 손자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명절 때 왔다가 마당에서 노는 게 그렇게 좋았는지 가기 싫어했던 아이죠. 성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매일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해요. 마당에서 놀고 싶다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맛있다고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니요.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병우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잃는다는 아쉬움도 있었죠. 그런데 미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아내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효도하고 싶다고 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며느리 미애가 정말 그런 마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집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함께 살아보자.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병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리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과연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손자 성우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부터 집 정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며요. 병원의 가족이 쓸 방들을 준비하고 성우가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죠. 이제 이 큰 집이 다시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 병훈의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차가 집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벅찼어요. 성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성우의 밝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성우야, 왔구나. 많이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제 매일 마당에서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물론이지. 마음껏 놀아라. 병우와 미애도 인사를 했어요. 미애는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요. 미애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하니. 가족인데 무슨 불편이 있겠어. 첫날 저녁, 미애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미애가 먼저 부엌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미애야. 내가 할게. 오늘 이사 와서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방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미애는 능숙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미애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갔어요. 미역국도 끓여 놓고 계란 후라이도 해 놓고 김치와 나물도 예쁘게 담아 놓았습니다. 미애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 출근 시간 늦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님.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병호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는데 이제는 퇴근하자마자 성우와 놀아주고 저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 근처 맛집에서 장어덮밥을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병우가 포장 음식을 들고 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비싼 걸 왜 사왔니? 가끔은 이런 것도 드셔야죠.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손자 성우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에서 공놀이도 하고 때로는 그네도 태워줬어요. 할머니, 저 높이 올라갔어요. 조심해라, 성우야. 꽉 잡아야지 안 떨어진다. 할머니가 밀어주시니까 괜찮아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성우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토마토도 따서 바로 먹어보곤 했습니다. 와, 정말 달아요. 할머니가 키운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성우가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기도 했어요. 병호가 고기를 구우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성우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생활이 정말 좋네요. 도시에서는 이런 여유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병호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애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어서 좋아요. 성우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맙다, 미애야. 너도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미애는 여전히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해주고 병호는 퇴근 후에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함께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미리 병호에게 넘겨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세상을 떠나면 병호가 상속받을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께 살고 있으니 미리 넘겨주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건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매일 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제가 말을 꺼냈어요. 병호야, 미애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애가 수저를 놓으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너희에게 물려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께 살고 있으니까 미리 너희 명의로 바꿔주려고 한다. 병우와 미애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동안 생각해본 결과야. 너희가 이렇게 잘해주고 성우도 여기서 행복해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어머님, 아직 어머님께서 건강하신데요. 미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지금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하면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그날 밤 병우와 미애가 서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병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니? 어머니께서 평생 이 집에서 편안히 사셔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병우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집 명의를 병우에게 넘기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어요. 박순자 씨, 정말 이 결정이 확실한 건가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조항을 넣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어떤 조항 말입니까? 박순자 씨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거죠. 그게 필요한가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지만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명의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집은 공식적으로 병호의 것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병호에게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다음 주에 등기소에 가서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치면 끝이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병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애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줬어요. 갈비찜에 전복까지 해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녁도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명의를 병호에게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애의 아침 준비가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같은 국을 끓여놓고 갔는데 이제는 밥만 해놓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애야, 오늘은 아침에 국이 없네. 아, 어머님. 오늘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해서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미애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오던 병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병호야, 요즘 일이 바쁘니 자주 늦게 들어오네. 아,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 음식을 자주 사와서 함께 먹었는데 그런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혼자 먹거나 아예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성우와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자마자 성우와 마당에서 놀아줬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성우가 병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아빠 피곤해. 할머니랑 놀아. 아빠랑 놀고 싶어요. 병호는 성우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성우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성우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성우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거실에서 병호와 미애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쩌다 들린 몇 마디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미애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약간 으스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야? 병호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이 집을 넘겨줄 것 같았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미애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좋으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결과잖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저녁마다 반찬 만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당분간은 그래야지. 아직 완전히 우리 것이 된 건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좀 더 참아. 참으면 드디어 이 집 가질 수 있어.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건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할머니, 왜 그래요? 성우가 그네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아니야. 성호야.
할머니, 괜찮아.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성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이 집을 넘겨줄 것 같았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대화를 잊을 수 없었어요. 미애와 병호를 볼 때마다 그때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호가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병호와 미애가 나란히 앉더니 미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왜? 무슨 일인데?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요. 미애의 표정이 침울해졌어요. 어머, 사돈댁이 편찮으시다고. 네. 허리 디스크가 안 좋으셔서 혼자 거동하시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병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장모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이 집에서 돌봐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시 다른 곳에 계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요.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원룸이요.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병원도 가깝고요. 사진 속에는 작은 원룸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이 넓은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원룸에서 혼자 살라는 얘기니. 일시적으로요, 어머님. 친정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시면 다시 모실게요. 미애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댁이 그렇게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면 되잖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병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알겠다. 우선 생각해 볼게. 어머님 감사해요. 미애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낮에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저를 내쫓기 위한 핑계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병우와 미애의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장모님 핑계 말이야. 병우의 목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치. 완벽한 명분이잖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미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발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 눈치 보면서 살기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며칠 안 가서 나가실 거야. 와, 드디어.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것이네. 미애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 그때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면 되지. 어차피 명의는 우리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일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미애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준비해줬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 원룸 얘기는 생각해 보셨어요? 응,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일시적인 거니까요. 미애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일시적이라니요.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 역할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급히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길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박순자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난번에 작성했던 계약서 말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변호사가 서류철을 뒤져서 계약서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이 조항 말입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네. 박순자 씨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명의가 아들분께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있는 한 박순자 씨를 임의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아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내보내려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계약 위반이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요. 네. 그 조항이 인정된 상황에서 임의로 거주자를 내쫓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그 집에서 모시겠다고 저보고 원룸으로 이사하라고 했거든요. 어머, 그런 일이요. 하지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네요. 박순자 씨께서는 당당하게 거부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물론이에요. 이 계약서가 있는 한 아무도 박순자 씨를 이 집에서 내보낼 수 없어요. 변호사 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이제 대응할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은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 적절한 때에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성호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성우와 함께 놀아주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병우와 미애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 병우와 미애가 퇴근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인사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 원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너무 오래 생각하시지 마세요. 친정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미애를 보며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 곧 결정할게. 그날 밤에도 저는 병우와 미애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압박해볼까? 어떻게?
내일 원룸 계약서를 가져와서 보여드리자. 저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며 냉소를 지었어요. 계약서라니요. 제가 가진 계약서만큼 강력한 건 없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저녁, 예상대로 병호가 원룸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게 그 원룸 계약서예요. 보증금도 저희가 다 준비했고, 월세도 계속 저희가 낼게요. 미애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제 제가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연기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우와 미애가 퇴근했어요. 오늘따라 둘 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곧 원룸으로 이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 병우와 미애를 불렀습니다. 병우야, 미애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님.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원룸 얘기 말이야. 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미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안 나가겠다. 병우와 미애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간다고. 하지만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애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어요. 친정어머니 때문이라고. 네, 정말 많이 아프셔서요. 그런데 말이야, 미애야. 친정어머니가 아프신 건 사실 맞니? 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나도 귀가 있거든.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병우와 미애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친정어머니, 핑계가 완벽한 명분이라고 했지. 그리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했고. 저는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정확히 말했어요. 둘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이 집을 너네한테 넘겨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잖아. 미애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병호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병호가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불편한 거 많이 있었어요. 불편한 게 있었다고. 네. 어머니랑 계속 함께 살기가. 병우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지. 누가 오라고 했냐. 어차피 이 집 명의는 저희한테 넘겨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넘겨주셨잖아요. 미애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넘겨줬지. 저는 천천히 서랍으로 갔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아온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봤니? 저는 계약서를 펼쳐들었어요. 그냥 명의 이전 계약서잖아요. 병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겠지. 저는 계약서에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조항 봐봐.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이야. 명의가 너한테 넘어갔어도 말이지.
병호와 미애의 표정이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내쫓을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지. 변호사가 혹시나 해서 넣어준 조항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쓰일 줄은 몰랐네. 저는 계약서를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직접 읽어봐. 병호가 계약서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조항을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조항이야. 저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직 내 집이야. 너희가 나갈 생각이나 해. 네. 갑자기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그 원룸 있잖아. 거기 좋다며. 교통도 편리하고 병원도 가깝다고 했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미애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니?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나가거라. 더 이상 내 집에서 살 생각은 하지도 마.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반격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병우와 미애가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미애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너무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볼 게 없다고 어제 말했잖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병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그 원룸으로 가면 되잖아. 어머님, 그건 너무하세요. 뭐? 그럼 나를 속이고 내 집을 차지하려던 너희는 너무하지 않고. 그때 성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성우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성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아빠,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야. 어머님, 성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미애가 성우를 방패막이 삼으려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어요. 성우를 생각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미애가 성우를 데리고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저와 병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내쫓으실 거예요. 병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그럼, 당연하지. 오늘 당장 나가. 어머니, 그래도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어머니를 속여도 되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스스로 버렸잖아. 병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정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병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까 말했잖아. 너희가 나한테 자랑하던 그 원룸 말이야.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좁다고. 너희는 나한테 거기가 좋다고 했잖아. 저는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그때 미애가 성우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미애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어머님, 저희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할 시간이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당장 오늘 나가라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일주일 줄게. 일주일이요. 그래. 일주일 안에 나가. 어머님,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짧다고. 나한테 원룸 계약서 가져올 때는 내일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했잖아. 어머님,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 원룸으로 가든지 다른 데를 구하든지 알아서 해.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끝이야.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성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야, 아빠 엄마랑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성우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아이였습니다. 성우와 작별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는데 말이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그래. 일주일 안에 나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이 집에 다시 평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병훈의 가족은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짐을 싸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병호야, 언제 나갈 거니?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일주일이나 줬는데도 못 구했다고.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이들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안 돼. 더 이상 못 기다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소로 갔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일주일을 줬는데도 안 나가요. 그럼,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꼭 그래야 하나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경고해 볼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병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병호 씨이신가요? 박순자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48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시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병호와 미애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변호사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속여도 되니. 어머니,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이틀 안에 나가지 않으면 그래야지. 이틀이 지나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는 안 나갈 거예요. 병호가 선언했어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저희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저번에 계약서 조항 얘기했잖아. 그런 게 정말 효력이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병호의 태도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좋아. 그럼 정말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조항이 명확하네요.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퇴거 명령을 내릴 겁니다. 2시간 후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병호와 미애는 경찰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병호 씨이신가요? 박순자 씨의 주거침입죄 신고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박순자 씨께서 우선 거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48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병호와 미애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미애는 계속 울고 있었고 병호는 말없이 짐만 정리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이사차가 왔습니다. 병호네 가족의 짐들이 차에 실렸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갈게요. 병호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성우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도 성우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네, 할머니. 이사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리한 기분이지만 동시에 쓸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더 이상 거짓말과 속임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행복을 느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지혜와 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당당하게 맞섰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며칠이 지나자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새들의 지저귀으로 일어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돌아왔어요. 가끔 손자 성우가 생각났지만 그 아이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성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새 집은 작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텃밭은 어떻게 됐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성호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정말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제 선택을 옳다고 할 거예요. 자신이 평생 일해서 지은 집을 지켜낸 아내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지만 전보다 더 강해진 기분이에요.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텃밭에 토마토들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성우를 불러서 함께 텃밭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남편과의 추억들과 함께 말이죠.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속일 수 없는 진짜 제 집에서 말이죠.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비록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제 자존심과 권리를 지켜낸 값진 승리였어요. 때로는 사람이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